과연 시장의 기술 성장률은 이제 끝났다. 기술 성장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가치주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은 진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 한 판을 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부양 그 협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본인이 선거에 승리해서 본인이 실질적인 부양책을 그때 결정하겠다. 우리가 굉장히 관대하게 1조 6천 달러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이 쓸데없는 데 돈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그 병원에서 트럼프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해서 어쨌든간 거의 1시간 사이에 한 0. 몇 퍼센트 정도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이제 늦게 주무신 분은 확인했을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1.3, 1.4, 1.5% 이렇게 이제 그 3대 지수가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이라는 표현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든 그 주요 기업들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도 아침에 좀 개운하게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상황이.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아침에 상당히 좀 불안스럽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머징 마켓에서 달러 대비 제일 우리 화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는 그냥 이제 이거를 좀 우습게 봤죠. 그냥 트럼프는 별짓 다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선거 때까지 이와 유사한 별짓 다 할 거다. 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워낙 그런 딜의 대가니까 이거 안 한다기보다는 세게 한번 때리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냈고 또 미국 시장의 그 선물도 그냥 하락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조금 강법 정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또 오랜만에 기관들이 다시 샀는데 이제 기관이 오늘 4,292억을 순매수했어요. 코스피에서.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금융투자가 거의 4천억가량 산 거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금융투자는 굉장히 단기적인 매매를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길게 가져갈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단기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사고 개인은 팔았어요. 근데 이제 제 느낌에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신용에 밀려서 또 3억 대주주 이런 거에 밀려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외국인들은 또 사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0.89%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도 21% 이상 올랐고 코스닥도 0.8%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굉장히 상승한 상태로 끝났는데 뭔가 찜찜해요. 이 시장을 보고 있는 느낌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주도 섹터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좀 멍멍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루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하고는 있는데 뭔가 시장을 끌고 나가는 주도권 그 세력들이 주도권의 그런 섹터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가다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게 또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모양이 과거에 이렇게 순환해서 도는 키 맞추기 그거하고도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때 같이 갔다가 같이 빠졌다 요새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단골 손님처럼 나타난 얘기가 있죠. 또 기술 성장주는 이제 끝났다. 니네는 5개월 동안 시장 끌고 오느라고 되게 애썼다. 그러니까 니네는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 이거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제가 이제 고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늘 그래왔어요. 십몇 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에서 늘 그래왔어요. 박스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주가가 위로 못 가요. 위를 닫아놨어요. 그럼 밑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아래를 다 막아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매매하면서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장 안에 있으니까 이런 시장 안에 있을 땐 반드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나는 개별 종목은 좀 겁이 나서 ETF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ETF는 도대체 뭡니까? 코덱스 어쩌고 뭐 타이거 이건 도대체 뭐고 뒤에 뭐 H자 붙는 것도 있고 이런 건 다 뭡니까? 이제 질문이 하도 많으셔서 이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에 제가 ETF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투자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ETF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 얘기입니다. 과연 시장의 기술 성장주는 이제 끝났다. 기술 성장주 아니다. 이제부터는 가치주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의견과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구독을 아직도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 이미 하신 분은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거 저녁에 올리면 바로 여러분한테 알람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볼 때, 얼마 전까지보다는 덜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시장 영향을 우리 시장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좀 기술 성장주가 세게 뽑았다,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다음날 마음 편하게 그쪽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술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다음날 좀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시장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해요. 근데 이제 조금 결이 달라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지금은 뭐 다 똑같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기술 성장도들이 한 5개월 동안 끌고 오다가 지금 1개월 쉬고 또 이제 2개월 차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조정권에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대선이라는 악재를 만났잖아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통 아니잖아요. 이게 뭐 뭘로 튈지를 모르겠고. 근데 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선거 전략상 상당히 계산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대선에서 도대체 바이든이 되면 기술 성장주들이 어작이 난다는데 이제 그 문제 그리고 바이든이 되거나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한글날이죠. 한글날 장이 쉬니까 그때 좀 그런 영상을 지난번 기관 투자가 얘기처럼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까 이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성장주, 우리가 처음에 이제 BBIG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것들이 4월부터 8월까지 시장을 강력하게 끌고 왔는데, 근데 이 시장을 끌고 온 주역이 뭐냐면 우리는 개인 투자가 였어요. 개인 투자가 였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기관이 이거를 아차한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의 애널리스트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도 제가 기관 투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많이 팔았어요. 왜? 이 코로나 팬데믹 오면 이 시장 단기간에 회복 힘들다. 이러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팔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기술 성장주를 담을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이제 개미들이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스마트해졌으니까 미국 시장을 동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잠도 안 자고 그냥 토끼같이 빨간 눈으로 매매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아, 미국 시장이 이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이렇게 해서 기술 성장주들이 앞장서서 끌고 온 건데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누구냐면 사실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이제 주식을 사는데 개인들이 지금 착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기관이 잡아 끌어올리면 거기다 팔 거예요. 오늘도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지수 많이 오르니까 개인은 신나게 챙겼어요. 이익 시험.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오늘 좀 샀잖아요. 사고. 삼성전자도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외국인이 679억 사고, 기관이 1187억 사고, 개인은 1855억 팔고,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를 가지고 새로운 이슈로 이걸 끌고 싶은데 기관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탄도 잘 없고, 쉽게 얘기해서 뭐 개미들이 동학개미라고 그래갖고 3월 말에서 4월에 걸치면서 그 무섭게 사재끼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껴서 해야 되니까 가치주의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잘 시장에서 잘 안 먹혀요. 이게 뭐냐? 이게 추가적인 땔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땔감이 필요해요.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주변에 돈이 있다는 건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IPO 할 때 몰리는 자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확인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는 가치주다. 이거 뭐 가치주라기보다는 뭐 이런 거죠. 전통적 경기 관련주죠.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서 좀 실적 괜찮은 거, 생각보다 괜찮거나 괜찮은 거. 근데 우리나라 괜찮은 게 많아요. 제가 수출 동향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사 제법 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땔감이 없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핫 이슈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급은커녕 지금 3억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휴전 상태에 있어서 기술 성장주도 그렇고 뭐 경기 관련 뭐 가치주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고 이 두 개가 다 그냥 미적미적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니까 어떤 날 분위기 좋으면 같이 올랐다 또 뭐 같이 빠졌다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 8월까지 느꼈던 시장의 분위기하고 사뭇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있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 사뭇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느 쪽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고 또 올해나 뭐 이렇게 투자 경험이 적은 분들은 맨날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가는 주력주를 보고만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이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해서 장이 이루고 있으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주주 여건 3억이라는 악재가 있고 미국은 이제 대선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노이즈라는 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측건데 뭐 바이든이 만들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뭐 선거 불복 시나리오니 뭐 이런 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것만 짚어보자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린 이제 오늘 시장에서 결과론적으로 보여줬죠. 우린 트럼프도 안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작 무서운 사람이 홍남기 부총리가 돼버렸어요. 오늘 이제 국회 답변에서 이거 그냥 강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밝혔어요. 아마 다른 자산 투자 이익하고 형평성 관련해서 그리고 2017년도부터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삼성전자를 3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 3억은 0.0001%인 거예요. 0.001%인 거예요. 뭐 그런 게 대주주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이제 현실성 있게 바로잡자. 그리고 뭐 직계 좀비석 그것도 좀 바꾸자 이랬는데 뭐 강행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선 뭐 청와대에 이게 청원거리인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로 치더라도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강행하겠다든지 뭐 안 하겠다든지 뭐 강행하면 뭐 국부가 유출되던 뭐 소액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제한받던 뭐 관계없이 우리는 어차피 돈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니네가 뭐 시장에서 돈만 벌면 되지 무슨 국부 유출을 걱정하냐 뭐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원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일찍 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잘못하면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뒤에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술 성장 주냐? 가치 주냐? 근데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저희 때만 해도 어려워서 무슨 큰 행사, 학교 뭐 졸업식 뭐 이런 거 아니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대부분 짜장면 먹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이렇죠. 굉장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짬짜면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반반 섞어서 주는. 지금 이제 이게 마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술 성장 주냐? 가치 주냐?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여기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앞으로 시장이 무슨 가치주가 뭐 시장을 끌고 가고 뭐 성장주가 끌고 가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데올로기 싸움하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 추구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이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버는 데 집중하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기술 성장주 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무슨 언택서부터 시작해서 BBIG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새로 이제 막 부각되고 리포트들 엄청 많이 쓰잖아요. 리포트. 증권회사 리포트. 그래서 뭐 막 나와서 전통적 경기 관련주. 근데요, 시장이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고 이 기술 성장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팍팍 못 나가면 이런 게 먹혀요. 여러분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이 좀 어지럽고 막 이러면 점쟁이한테 가서 뭐 이렇게 그 뭐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이렇게 가는 확률보다는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뭐 나 내년에 좀 피겠습니까?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딱 그럴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종목 가지고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엔 트레이딩 대상을 했던 현대차,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해 거기 이제 수소, 전기 제가 그 밸류체인 알려드렸었죠. 네. 뭐 내일쯤 한번 더 달아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자율운행에 관련된 거, 또 5G, 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약간 성장성도 있고 전통 산업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발 글로 뻗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쪽을 트레이딩 대상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갖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트레이딩 대상으로 매매를 해보다 보면 이거 아니네 이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들어오면 수소, 전기, 자율, 5G는 이거는 트레이딩보다는 사서 갖고 있어도 되는 쪽으로 하이브리드권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새 뉴딜 많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린 뉴딜보다는 이쪽에 이제 관련되는 게 디지털 뉴딜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뭐 요새 뭐 태양광 또 풍력 이래서 뭐 갑자기 막 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디지털 뉴딜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이제 우리가 이런 하이브리드 섹션을 한번 한 달이 딱 걸쳐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의 노이즈가 계속되고 그렇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러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이제 막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미국 시장도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와 우리는 이 3억 대주주 요건이 밀어붙여지면 우리 팔아야 돼요. 3억이 넘는 거는.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3억이 안 돼. 나는 조그만 개미야. 그래서 나는 뭐 3억 그런 돈 없고 내가 그냥 좀 갖고 있는 돈으로 주식 투자 해보려고 들어왔어. 뭐 이 100만 개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찬스예요. 찬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지금 한 40%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렇지만 대개 11월 첫 주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대주주 요건 피해 관련은 거를. 그래서 뭐 작년에 뭐 10억으로 할 때도 좀 제법 나왔는데 만약에 3억으로 되면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는 거죠. 우리는 누구랑 같이? 외국인 기관과 같이 아주 작은 개미들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을 일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풀로 신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5천은 메인 세팅 해놓고 한 1,000만 원 갖고 트레이딩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에 관련된 거 이렇게 했다가 오르면 또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대충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알고 있다가 그랬다가 물량 쏟아지면 나머지 돈으로 단계적으로 사 들어가서 해 넘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나쁜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강행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시나리오가 가면 우리는 그때 그냥 떨어질 때마다 주워 모으는 수밖에 없죠. 한 달 정도 지속될 겁니다. 그런 이제 매도 물량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데서 그런 게 코스닥에 좋은 주식들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여지없이 봄에는 항상 시장이 좋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다시 사서 회복이 되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지금부터는 좀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적 경기 관련주 같은 거는 짧게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시작해서 뭐 박싱데이 뭐 그래서 연말로 가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막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전통적인 데서도 생각보다 뭐 장사 잘했네 뭐 어쩌네 이렇게 해갖고 뭐 좀 며칠 막 오르고 이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나는 신경 안 쓰겠다 하면 그냥 안 쓰시면 되지만 또 뭐 주식시장에서 안 쓸 필요가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꼭 장기 투자 좋은 거고 단타 나쁜 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건 좋은 거고 돈 잃으면 바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자기를 천군백군해서 난 천군이야 백군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천군도 됐다 백군도 됐다 돈만 벌리면 다 하는 거야. 이러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이제 좀 취할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 주냐 뭐 이렇게 뭐 하면 그래 니들 실컷 싸워라. 난 돈만 벌겠다. 이렇게 편한 자세를 그러면 네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난 이렇게 판단해. 이러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작업은 앞으로 저와 같이 매일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장의 흐름이나 그런 움직임 같은 거를 이제 빨리빨리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해서 거기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 너무 뭐 성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산 거는 오늘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느긋하게 좀 하세요. 느긋하게. 그렇게 해서 그 주식 투자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버는 확률 10번 매매하면 버는 확률이 몇 번인가 그거를 늘려가는 게 굉장히 개인 투자가한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장을 자꾸 안 보고 멀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뭐 된대 그럼 들어오면 시장에서 실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뭐 그 정도 수고 안 하고 주식해서 돈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고는 하셔야 돼요. 첫째, 100만 개미를 본다. 예, 딴 것도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치 분석하고 뭐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또 100만 개미에서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얘기한 그런 거 분주하게 그런 거는 좀 하셔야 분주해야 개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크게 손해는 안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보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